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주제는 체감과 다른 경제. 수치와 내가 느끼는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를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첫 번째 질문은 경제 위기 아니었어? 엄청난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말이야, 우리나라가 3만 달러 시대에 진입을 했대요. 저물가라고? 왜 나만 고물가에 허덕이지? 저금리 시대? 아니, 금리 너무 높아가지고 이자 부담, 나만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데 저금리 시대라고? 이번 대학교 졸업식에 갔더니 다 지금 일자리만 찾고 앉아 있는데 무슨 실업률이 3%대라고? 왜 내가 사는 집만 가격이 하락하지? 하는 질문. 여러분이 일상에서 주로 언론을 통해서 접하시는 수많은 경제 지표들과 여러분이 살갗에 와닿는 그런 수많은 체감 경제가 왜 이렇게 다른지를 본 강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먼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5G를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 뜨겁죠? 5G. 5G 최초 국가가 되었는데 최고 국가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요. 어쨌든 5G 최초 국가가 최고 국가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제언도 본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도 있고요. 어쨌든 5G 최초 국가라는 그 타이틀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 5G가 도입됨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 산업적 영향이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기대도 상당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얼마 전이죠. 거의 한 달 전 세계 최초 5G 선도 국가가 되었습니다. 거의 2시간 앞당겨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께서 이제 몇 개 통신사들과 그리고 또 그 삼성전자 이런 5G 관련 기업들과 여러 차례 이 5G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인프라 사업이나 여러 가지 R&D 영역에서 끌어온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버라이즌이 원래 계획했던 5G 최초 그 가입 상용화 시점을 좀 앞당겼었어요. 앞당기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안 되겠다,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하자 해서 어차피 우리 준비 다 됐는데 우리가 좀 더 앞당기자 해서 2시간 전에 버라이즌이 상용화하기 2시간 전에 우리나라가 상용화를 했죠.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신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신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커머셜한 5G 네트워크를 런칭했다. 그리고 그냥 1초에 어쩌면 1초도 안 걸려서 굉장히 큰 규모의 사이즈가 큰 규모의 영화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5G가 상징하는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 큰 용량의 뭐 8GB의 영화를 뭐 1초, 6초 안에 뭐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외신들이 막 쫙 나왔습니다. 역시 한국은 이제 5G 최초의 선도 국가로 세계적으로도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외신들을 통해서 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번에 오마이스쿨 유료 강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연에서도 이런 5G가 도입됨에 따라서 어떻게 산업의 변화,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바뀔지를 장시간에 걸쳐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제가 자꾸 우리 오마이스쿨 스태프께서 여기에 서 있지 말래요. 여기를 가린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제 중요한 책을 가리고 있어서 여기 서 있으면 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 책도 홍보를 하고요. 사실 제가 아마 제 기억에는 2016년 초부터 5G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의 기반 기술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강연일 거예요. 2016년 아니면 17년도 그쯤에 촬영했던 4차 산업혁명 강의에서도 5G를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고, 물론 많은 분들은 반응이 좀 뜨뜻무지근했었습니다. 5G가 뭐야? 그게 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기반 기술이야?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그때도 저는 5G가 굉장히 중요한 기반 기술이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홀로그램, 그리고 블록체인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5G가 기반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 변화의 모습을 여러 유료 강연이나 책을 통해서도 좀 더 깊게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또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경할몬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5G가 뭐야?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초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몇 개 외신에서 이야기 나온 것들을 정리를 한 가지만 할게요. 이걸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요. 첫 번째, 1세대 통신. 1G, 1G라고 표현하는 이 1G, 1G 시대는 말 그대로 무선 통신이 시작된 해예요. 그리고 2G 시대는 드디어 텍스트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디지털로의 전환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문자라는 그런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돼서 전달이 된 거예요. 3G 시대가 뭐냐면 이때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폰이 등장한 거예요. 인터넷폰, 스마트폰. 이때부터는 이제 스마트폰, 이 셀룰러 폰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다. 그게 이제 3G 시대였다. 그리고 4G 시대는 말 그대로 지금 혹은 조금 전 과거 LTE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죠. 주로 영상, 비디오 이런 영상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 5G 시대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도대체 뭐가 되느냐? 정말 달라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하는 그 변화는 4G에서 5G로의 변화는 속도입니다. 속도. 왜냐하면 5G 시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앞으로 가져갈 세대는 디지털 경제라고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했죠. 그건 다시 말하면 또 데이터 경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수많은 빅데이터들이 주고받아지는 환경인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는 역시 이 지연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4G 시대와 5G 시대는 이 데이터의 전송 속도 자체가 20배 빨라집니다. 이론적으로 20배 빨라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해당 네트워크 안에 정말 많은 참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또 독특한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연되지 않는 것. 지연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 그래서 seamless라는 표현을 쓰죠. 끊김없는 그런 서비스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세대별 통신 기술의 발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G 시대에서 5G 시대로 전환된다라고 보는 건데, 외신에서 이야기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은 이제 몇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simultaneous translation of several languages. 한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전화로 컨퍼런스 콜을 하잖아요. 컨퍼런스 콜 중에서 여러 언어가 동시에 번역되는 거예요. 통역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리고 self driving cars, 자율주행차가 운용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자율주행차는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분 휴대폰을 구매하셨어요. 근데 통신 서비스를 가입 안 해요. 그럼 이거 전화나 인터넷 이용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차를 샀어요. 근데 통신 서비스에 가입을 안 해요. 그럼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예. 이해 가시죠? 역시 자동차도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거예요. 스마트홈은 뭐냐? 역시 스마트홈도 통신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 TV도 마찬가지죠. 통신 서비스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냥 기존 그 지상파 방송만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디지털 방송이나 이런 스마트 TV에 가 갖고 있는 여러 기능들을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이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샀지만 역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듯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드라이빙 카스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거고 8GB의 영화가 6초 만에 다운로드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론적인 모습입니다. 굉장히 빨라지고 효율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주로 얘기하는 게 사물 인터넷이죠. 결국 사물과 사물이, 사물과 사람이, 사물과 인프라스트럭처가 서로 통신이 빨라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자율주행차는요, 얘가 통신 서비스에 가입을 한 자동차는 실시간으로 vehicle to vehicle, V2V, 이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 간에 서로 수많은 데이터를 교환해야 되고 vehicle to infrastructure, V2X라고 하죠. 수많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나 그리고 건널목이라든가 뭐 상황 표시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 실시간으로 여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V2X, 그죠? 이런 여러 결국 사물과 사물 간의 이 교신, 통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빅데이터를 주고받는 환경이 돼야 되니까 5G가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운행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5G 시대에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1G 시대에는 그냥 처음 음성통화가 가능해진 거고 2G 시대에는 드디어 텍스트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고 3G 시대에는 드디어 인터넷을 활용하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는 거고 4G 시대에는 나름대로 실시간 영상 같은 것들이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고 5G 시대에는 뭐 한마디로 뭐라 하냐면 체험형, 체감형 이게 제가 아마 제 기억에는 2016년에 오마이스쿨 유료 강연에서 보여드렸던 그 그림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2019년이 돼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 16년인가 17년인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세대별 통신 기술의 발전, 우리는 이런 체감형, 그러니까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온라인 쇼핑이지만 온라인 쇼핑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옷을 입어보고 구매하는 겁니다.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강연이나 제 책에서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했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교통 상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그리고 스마트팜을 이용한다 그러면 농부가 농장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농장의 뭐 작황 상태, 뭐 여러 가지 습도, 온도, 바이러스 침입 여부, 그 AI, 인공지능 AI 말고 Artificial Intelligence 말고 또 다른 AI 있죠. 예, 까먹었습니다. 그 AI를 뭐라고 하죠? 한국어로. 어쨌든 바이러스가 침투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실시간 제어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런 것들은 수많은 스마트팜에서의 빅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역시 스마트 홈을 제어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실감형 그런 서비스가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최근 통신사별 5G 가입자 수를 보면 26만 명, 지금까지는 KT가 가장 많았었고요. 그리고 뭐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2, 3위 정도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접전이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한데, 경쟁이 치열한 만큼 지금 5G 인프라가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과다 경쟁, 그리고 뭐 저가, 아니면 보조금 이런 여러 가지 과밀 경쟁을 가지고 5G 가입자를 먼저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향의 노력들이 전개되면서 5G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편 건수가 상당히 많이 집적되는 모습이 전개됩니다. 아쉬움인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5G 이동통신을 이용한 소비자 상담 내용을 보면 상담 건수 131건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90%가 10건 중 9건이 다 뭐예요? 5G 서비스의 품질에 불만이 있다. 왜냐하면 기지국이라든가 통신 네트워크 플랫폼이라든가
그리고 장비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도 나도 5G 가입자만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이런 과열 경쟁이 결국은 이런 소비자의 불만을 쌓게 만든 거고 안 터지는 거죠. 5G의 성격상 직진성이 있다고 합니다. 직진성. 그렇기 때문에 기지국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그런 기지국들이 주로 주요 도심에는 많이 있지만 지방이나 이런 쪽에는 아직 안 가 있죠. 물론 5G 기지국이라든가 장비들을 더 많이 보급해 나가려는 이런 이동통신 3사의 어떤 전략 기조들 굉장히 많이 있고 과기정통부의 움직임도 상당한 거 맞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서 이런 불만이라는 그 소비자의 어떤 안정성, 불안정한 이런 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또 문제화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것에 대해서는 박수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5G 관련해서 생방송 대담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최초는 바뀌지 않거든요. 근데 최고는 계속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물론 5G 최고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최고이기도 합니다만 바뀔 수는 있는 거죠. 그죠? 뭐 금속 활자, 최초 금속 활자 안 바뀌잖아요. 최초의 무슨 기술, 최초의 중력의 법칙을 찾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최초는 절대 안 바뀝니다. 어쨌든 최초라는 타이틀은 굉장히 그로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재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왜 최고가 되어야 되느냐? 세계적으로 통신 시장의 규모가 이렇게 커지는데 이게 빨간색이 5G 이동통신입니다. 5G 이동통신을 제외한 이동통신의 시장은 오히려 줄어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동통신의 시장의 규모는 커지는데 5G 이동통신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2026년이 되면 50%까지 5G가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애투리의 전망입니다만 세계 시장이 그렇고요. 우리나라 국내 이동통신 시장도 역시 성장하는데 상대적으로 5G의 진입률이 세계 진입률보다 더 빨라요. 우리나라는 2026년까지 약 60%가 5G 이동통신 시장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 시장이 커지는데 5G 이동통신 시장이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고 결국 5G를 제외한 이동통신 시장은 줄어드는 것이다. 전환이죠. 또 한 번의 전환. 이런 전환의 속에서 5G를 놓을 수 없는 거죠. 5G를 우리는 선도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특히 2019년 한 해 저도 얼마 전에 외투 기업인의 날 행사에 가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기조 강연하고 토론도 참여하고 하면서 여러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엄청나게 위축됐습니다. 지난주에 방송된 경제 읽어주는 남자에서 우리나라 경제 더 안 좋고 또 원화 약세 기조 이어지고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그게 외투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어떻게 하면 다시 끌어올릴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주로 지금의 상황에서 그 고민은 5G에 입각해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5G가 이동통신 산업만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5G가 기반이 됐을 때 새로 생겨나는 신산업, 새로운 서비스, 여기서 생겨나는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자율주행차 시장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5G가 기반이 됐을 때 자율주행차가 작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5G 선도 국가고 최고 국가라 한다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가 아니라.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네이버 비즈니스 기고문에도 그걸 담았지만 싱가포르이 해외 직접 투자가 많이 집적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많은 그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싱가포르라는 작은 땅덩어리 안에 수많은 인종과
색깔, 컬러를 다 중첩돼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화장품을 개발하면 테스트베드로서 손색 없는 그런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한 매력도가 있고 많은 화장품 산업이 싱가포르에 기지를 두고 있다. 해외 직접 투자가 계속 그쪽에 몰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5G를 선도하고 최고 국가이니만큼 5G 기반의 수많은 산업들이 런칭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들을 계속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강하게 해봅니다. 그 밖에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은 원격 진료죠. 역시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개발하고 있는 운동화 깔창에서 실시간으로 나의 운동량, 나의 온도, 맥박수 뭐 이런 수많은 바이오 빅데이터를 축적하고 그런 사물 인터넷 기술에 의존해서 그 빅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해서 원격 진료 서비스, 병원까지 연결되는 스마트 병원까지 그런 서비스가 연결되는 그런 원격 진료 서비스.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에서도 원격 진료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특혜를 받은 거죠. 특혜를 받고 시행될 수 있고 원격 로봇이라든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3D 영상입니다. 그거는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는 지금 오마이스쿨에 제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강연을 녹화를 하고 있지만 이 영상을 물론 그런 분들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특별히 이 컨텐츠를 더 내가 끌어당겨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끌어당겨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특별히 여기에는 뭐라고 어떤 자료를 출처를 가져온 거야 하면서 이걸 보고 싶은 분들은 이걸 더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말고 오마이스쿨 강연장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을 궁금한 사람은 여러분 그 영상을 틀어가지고 이 배경을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3D 영상, 아니면 뭐 걸그룹이 이게 춤을 추고 있으면 나는 이 걸그룹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걸그룹에 특히 누구를 좋아하니까 난 누구만 볼 거야 하면서 이렇게 당겨보다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아니면 다시 돌려본다든가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스포츠 영상 같은 경우도 이거 내가 보기 심판도 못 잡았고 아무도 지적을 안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거 아웃인데 왜 세이브라고 했을까? 내가 한번 다시 돌려서 크게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실감형 미디어 서비스도 가능하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 다양한 빅데이터가 오고 가는 그런 서비스 영역에서 5G로 가능한 그런 새로운 서비스 산업들이 열립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요약해 본다면 스마트 빌딩, 스마트 홈, 스마트 모빌리티, 병원, 스마트 미디어, 쇼핑, 스마트 공장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새롭게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 전에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제 정치적인 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 생방송 중에 이 부문이 그대로 나갔길래 제가 이거 가지고 내가 경익남에서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초기 5G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편함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최고를 보장하지 않아 지금부터가 시작.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우리나라의 정책을 위반하는 장관께서 하실 말씀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는 저 같은 그냥 일반인이나 시민 입장에서 나 5G 썼지만 좀 불편하네. 그래도 이것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만 5G 인프라가 충분히 보급이 안 돼서 불안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인프라 수준을 갖고 그런 서비스를 런칭한 그런 하나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하실 말씀일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물론 듭니다. 아쉬움은 들지만 이 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강연 들으신 여러분들도 5G 열심히 가입하셔서 또 가입자들이 많아야 또 기지국 보급 속도도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또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 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왜 유 장관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가 최고를 보장하지 않아 지금부터가 시작. 최초이지만 최고이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제언을 드린다면 한 가지는
지금 너무 과열 경쟁이 가입자 수 끌어당기기, 끌어모으기 경쟁에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입자 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최초로 하는 타이틀을 거머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가입자 수 경쟁보다는 안정적인 5G 서비스를 보급하는 데 더 첫 번째 주안점을 우리 많은 기업들이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5G 기반의 여러 소프트웨어나 여러 서비스 이런 산업들을 우리 확대 보급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오마이스쿨의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영상을 3D 영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려면 3D 촬영 장비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모바일 기술대상 과기정통부하고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하는 모바일 기술대상 시상에 그 심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심사를 갔다가 몇 개 기업들이 3D 촬영 장비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면 이 폰에다가 그 3D 촬영 장비를 꼽는 거예요. 요만한 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꼽아가지고 3D 영상을 촬영하는 거 실시간으로. 이렇게 촬영 장비도 이 하드웨어도 따라와야만 이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라는 것이고 그 여러 미디어 컨텐츠라든가 원격 진료 컨텐츠 그리고 자율주행 컨텐츠,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여러 컨텐츠 산업도 같이 부흥을 해야 우리가 5G 시장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5G 기반의 새로 성장할 만한 그런 신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여러 기업들이 투자에 임할 때 또 우리가 5G 시장을 정말 선점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5G 이동통신도 중요하지만 5G가 가져올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 새로운 서비스 이 부분에 좀 주력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져올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가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5G 시장 혹은 5G가 가져올 이런 새로운 산업의 변화, 지형의 변화를 바르게 읽고 그것에 맞게 투자 의사 결정하는 거 중장기적인 투자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예를 들어 가상증강현실 촬영 장비를 개발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든가 P2P 투자 방식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또 투자 의사 결정할 수도 있겠고요. 또 정부 단에서 또 제언을 드린다면 어쨌든 5G 시장의 선도 국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또 동력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또 이런 부분을 최초이니만큼 그에 맞게 R&D 예산 같은 것들도 더 집중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민간 자본이 또 매칭돼서 더 많은 이 5G 시장 그리고 5G가 아니라 6G를 또 선점하는 그런 과정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규제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적 지원, 자금 마련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정책 기조도 함께 동조된다면 이제 금상첨화이지 않을까. 가계와 기업과 정부에게 5G 선도 국가, 최초 국가가 5G 최고 국가가 되기 위한 그런 제언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